셀트리온은 지난 금요일 장이 끝난 이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8,42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490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낮춰진 기대치보다 더 좋지 않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특히 25년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합병 이전인 30%에 근접하는 수치로 회복할 것인지 여부의 출발 시점인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은 17.7%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 좋지 않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치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해서 매출액은 10%나 낮은 수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2,154억이었는데요. 이보다 30.7%나 낮은 1,494억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4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20% 이상이 낮은 수치가 나오고 만 것이죠. 사실 4월 달의 보고서들을 통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다시 낮춰질 만큼 낮춰진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표치는 영업이익은 30% 이상이나 미달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달에 나온 보고서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4월 달 보고서를 포함했던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4월 달 보고서들만 따로 모은 매출액 평균치가 8,625억이었는데요. 실제 실적은 8,419억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4월 달 보고서들의 평균은 1,636억이었는데요. 이보다 못 미치는 1,494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부진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품별로 매출액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130억의 매출액이 나왔고 작년 4분기 280억에 비해서도 낮은 매출액이 나온 것이죠.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 신규 제품인 램시마에서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요 세 가지 제품 가운데서도 유플라이마만 유일하게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이번 1분기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기존 제품들 역시 램시마, 트룩시마는 4분기보다 못 미치는 매출액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회사 측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의 처방량 추이는 지난 4분기에 비해서 이번 1분기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훨씬 못 미쳤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처방 수량과 매출액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도매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매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량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도매상으로부터 들어온 돈이 작년 4분기보다 훨씬 적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쪽에서 홍보 차원 프로모션으로 무료 처방 수량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험회사로부터 환급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도매상이 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셀트리온한테도 딜레이 돼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매출액과 조금 더 가까운 데이터는요. 도매상으로의 출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진펜트라의 출하량 추이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치는 낮아질 만큼 낮아진 상태였죠. 진펜트라의 1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컨센서스는 35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 나온 보고서들만의 평균은 193억이었는데요. 이보다 못 미치는 130억을 기록을 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25년 전망치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즉 1,500억도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2분기, 3분기까지도 추이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규 제품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스테키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출시 즉시 유럽 입찰 수주 및 미국 메이저 처방집 등재가 되면서 처방이 확대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4월 달에는 미국의 3대 PBM 중에 한 곳에 공사보험 처방집에 모두 등재가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의 매출액은 210억이 나온 상태인데요. 대부분은 유럽에서 나온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테키마가 올해 미국에서 과연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스테키마가 포함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쪽도 경쟁 제품이 바이오시밀러 7개, 오리지널 1개에서 8개 제품들이 경쟁을 하는데요. 유플라이마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역시 PBM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스테키마가 3대 PBM 가운데 한 군데 등재가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PBM들의 추세는요. 자체 상표 즉 프라이빗 라벨 쪽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삼성 바이오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피저치바는요. 미국의 프라이빗 라벨 시장을 뚫었다는 보도가 지난 5월 8일 날 나온 것이죠. 존슨앤존슨과 프라이빗 라벨 제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PBM 한두 곳과 계약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 바이오 쪽이 스텔라라의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PBM의 자체 상표 프라이빗 라벨을 붙이는 삼성 바이오 쪽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듯이요. 미국의 PBM이 자체 브랜드로 유통하는 프라이빗 라벨 제품이 현재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확산을 위한 핵심 열쇠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PBM의 자체 상표 프라이빗 라벨을 붙이지 않으면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셀테리온의 스테키마도 미국보다는 유럽에서의 매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이요. 셀테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스테키마에 이어서 앞으로 앱도즈마, 아이덴젤트, 옴니컬로, 스토커블로, 오젠벨트 등이 나오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PBM과의 협상 그리고 PBM의 자체 상표를 붙이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미국의 관세 문제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셀테리온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유럽에서의 매출액이 49.8%를 차지합니다. 거의 50% 차지하는 것이고요. 북미 쪽은 33.6%니까요. 물론 미국과 캐나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셀테리온은 여전히 주력은 유럽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미국 시장 뚫기 어렵다 셀테리온은 이제 유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에서의 비중 확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전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 스테키마 역시 삼성한테 뒤지고 있잖아요. 이미 삼성은 PL 자체 상표를 땄단 말이죠. 이미 유플라이마에 이어서 진펜트라 그리고 스테키마까지 미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은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또한 미국 법인의 구조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부진이 지속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 역시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은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사 측의 가이던스는요. 25년 매출액은 5조 원으로 여전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 상저하고의 매출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신규 제품에 대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대인데 이 또한 현재까지 상황만을 봤을 때는요.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요. 원가율의 개선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주 CMO 부분인데요. 특히 미국의 관세 부분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제3공장이 가동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괜찮아질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TI 제품들 생산이 본격화된다. 이것은 수율이 개선된, 즉 생산 공정상에서 생산성이 더욱더 좋아진 제품들, 이것은 비용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제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재고 또한 원활하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제품들 개발비도 상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출 원가율이 잘 안 줄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들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일주일 내로 미국의 의약품 관세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미국에서의 관세 문제, 또한 미국에서의 매출 부진 문제,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25년 올해는 함께 겹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의 성장만으로 미국에서의 부진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제품 단가가 높기 때문에요.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액 측면에서는요. 미국의 부진을 유럽에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물음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당장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컨센서스들이 나올 건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에 걸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포함된 보고서들이 나올 건데요. 현재 2분기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1조가 조금 넘는 수준, 영업이익은 2,887억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이 수치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악재로 완전히 노출이 됐지만 2분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글쎄요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악재 노출로 인해서 더 이상 크게 빠지는 상황들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올라가기 위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당장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으로,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시간을 두면서요 바닥을 다져나가는 상황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수정, 그리고 진펜트라와 스테키마가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성적표를 보여줄 것인가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을 좀 더 두고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